네, 주간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키움증권 투자 전략의 한지영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사실 시작을 앞두고는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쵸. 코스피도 뭐 2,400을 하회하면서 이거 지지선 깨면 어떡하냐 그랬는데 예상 외로 좀 강하지 않습니까? 양대 시장 모두 양봉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지금 뭐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시작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낙폭을 많이 지금 빠른 시기에 축소를 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하방 경직성이 이전보다는 좀 더 높아졌다,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방 경직성이 높아진 거는 지금 우리 증시를 괴롭히고 있는 악재들의 성격들 면면히 살펴다 보면은 기존의 악재의 성격들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이제 SVB라는 그 은행주들, 중소형 은행주들이 폭락을 하면서 이거 뭐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우려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극히 시가총액이 작은 은행들의 한정에서만 일어난 일이만큼 이게 뭐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되게 대형 위기로 번질 가능성 크지 않다. 다행이네요. 그냥 하나의 그냥 미미한 이벤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연준의 긴축이나 인플레이션 또 고용 지표를 앞둔 경계 심리 이러한 것들도 사실상 저희가 지난해부터 계속 준비를 해오고 맞아왔던 악재잖아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 증시가 하단이 깨지고 뭐 약세장 다시 들어가려면은 신규 악재들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한 상태가 아니다. 이게 우리나라 증시의 하방 경직성을 좀 강화시켜주는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방 경직이 지금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 상당히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말씀해주신 경제 지표에 따라서 흔들릴 수는 있는 시장임을 염두를 해둬야 되는데 당장 오늘 밤에 미국의 비농업 고용 그리고 14일에 CPI 발표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지금 분위기로면 딱 부화 내동하기 되게 좋은 장세죠. 맞아요. 그런데 부화 내동보다는 좀 더 세련되게 유연성 있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비슷한 듯하면서 다르네요. 그렇죠. 그 파월 의장이 지난 이틀 동안의 발언들을 보면은 굉장히 매파적으로 돌변을 했는데 그 돌변한 성격들을 보면은 그들도 데이터가 예상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변한 거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3월 FMC 때 50bp 금리 인상 확률이 굉장히 높게 튀어 올랐는데 오늘 발표되는 고용이나 다음 주 화요일에 발표된 물가 결과에 따라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수시로 뒤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3월 FMC를 보자. 그러니까 고용, 물가 이거 말고 FMC를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러니까 이 변동성은 있겠지만 여기에 쉽게 흔들리면서 부하 내동하는 매매가 아니라 자기들이 세운 전략들 토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 싶은 종목들이 있으면 조정 시 매수 전략 또 주가가 올라왔던 종목들이 좀 부담이 되면은 차익 실현을 통해서 현금을 마련하는 이러한 좀 유연성 있는 대응 전략이 지금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변동성을 잘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용을 해서 잘 넘어가자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말은 쉽지만 참 어렵긴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건 지금은 그냥 딱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은 2,400 지금 잠깐 깨졌는데 8구간은 아니다.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중요한 핵심을 또 짚어주셨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그렇다면 이 파도를 2차 전지 내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려운 이제 모든 이제 유튜버들이나 그럼요. SNS나 모든 곳에서 다 2차 전지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최대의 관심사잖아요. 조회수도 굉장히 잘 나오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는 앞서서는 저평가가 상대적으로 돼 있는 셀 업체들 특히나 삼성 SDI 이쪽을 좀 언급을 해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그게 동의를 해요. 지금 연초 이후에 2차 전지주들 굉장히 막 우리나라 대장주로 급부상하고 이쪽 2주식 없으면 주식 안 하는 거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핫한 테마와 업종이었는데 그 안에서도 소재 업체들이 거의 다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셀업체들은 주가 탄력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저는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업종이고 또 연말까지로 봤을 때도 얘네들이 주도주가 된다라는 것은 저는 변함이 없어요. 연말까지도요? 하지만 주가 자체는 지금 굉장히 조금은 부담스러운 구간에 있긴 합니다. 특히나 이제 소재 업체들이 이러한 것들이 소재 업체들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아마도 수익 구간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좀 차익 실현을 하면서 차라리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그리고
그 매크로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지금 상단이 제약받았던 대형주의 셀업체들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은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과의 연장선 상에서 이러한 그 3월 FOMC 전까지의 변동성을 활용해서 셀업체들 한번 네. 매수 기회로 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이 이 밖에도 반도체가 되겠죠. 네네. 미국에서는 그래도 반도체주, AI 반도체 쪽으로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업체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 업체들 솔직히 AI 중에서 요즘 한동안 GPT 쪽으로 맞아요. 굉장히 많이 부각이 돼서 엔비디아나 이제 그 AMD 같은 경우도 대형주도 잘 갔었는데 국내에서는 반도체 관련이나 AI 관련 테마주들 중에서 GPT에 직접적으로 연동이 돼서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이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하긴 했는데 네. 이제 이들도 여타 테마주들과 마찬가지로 기대가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검증의 시간이 돌입을 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관점에서 포커스를 봤을 때 그 중소형 AI 테마주, GPT 테마주 말고 실제로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이제 플랫폼 업체, 인터넷 대형 플랫폼 업체, 플랫폼 업체? 아니면은 이제 좀 나는 거기도 조금 위험하다. 예. 그 불안하다. 그리고 지금 증시 상황도 그렇게 만만치 않다. 이런 좀 우려감과 위험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은 대형 통신 3사도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들 역시도 이쪽 GPT나 AI 시장에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들인 만큼 오히려 대형주 내에서 조금 안정적인 이쪽 대형 통신 3사들도 한번 그냥 위험 관리 차원에서 편입해 보시는 것도 지금 구간에서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렇군요. 방어주 측면에서도 볼 수가 그쵸. 있을 테니까 네. 한번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유일 로보틱스 이야기 해봤거든요. 네네. 지금 뭐 14% 급등이 오늘 맞죠. 나오고 네. 있는데 뭐 자동화, 뭐 물류 관련된 로봇 쪽은 어떻게 그쵸. 보세요? 로봇 쪽도 매력적인 스토리 라인을 예. 갖추고 있죠. 지금 로봇, AI, 이 2차 전지 이 세 개가 사실상 그렇죠. 우리나라 증시를 움직이는 3대 테마이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그 기회비용을 따지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냐 AI냐 로봇이나 놓고 봤을 때 저는 로봇은 한 중간 정도의 순위를 놓고서 네. 대응하시는 걸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로봇 내에서도 다양한 이제 그 분야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지금은 정부 정책과 관련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러한 로봇 테마주들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 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 종목은 뭐 말씀드리기는 전략 애널리스트 좀 조심스럽고 그러네요. 예. 산업용 로봇 쪽은 저는 계속해서 네. 주목해 보시는 게 하나의 좀 그 올해 성과를 전반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데 상당 기여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2차 전지주가 주도적으로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네. 그래도 또 간간히 올라오는 이런 테마주들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원전과 관련된 종목도 뭐 어제 그제 약간 올라오는 양상이었고 저출산과 관련된 이야기도 강력한 뭐 정책이 나온다라는 기대감으로 네. 며칠 동안 올라왔다가 반짝했었는데 그쵸. 이러한 테마주들의 오름세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그 테마주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수급상 주포가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옮겨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이렇게 개인이 수급상의 주포 역할, 수급 영향력이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테마주들 간에도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어떤 테마주를 우리가 따라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한번 길목 다시 지켜보자라는 관점에서 방산 테마 한번 다시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요? 근거는 일단 중국이 지난번 양회 때 그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국방비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 또 다 증액을 했고 또 어제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그 2024년도 회계년도 예산안을 발표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증세 부분뿐만이 아니라 국방비 증액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 증세 같은 경우는 공화당의 반대로 인해서 그 바이든 정부가 원하는 데 통과하기 조금 어렵지만 국방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약간 당파를 초월한 입장을 다들 추구하고 있는 만큼 저는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국방 예산에 다시 힘을 싣고 있다는 거 이거는 하나의 테마단에서도 방산 테마의 좀 더 호재성 재료로 하나의 좀
또 다른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 길목 지키기 말씀해 네. 주셨는데 이제는 다시 투자 전략으로 돌아가 보자면은 일단 중요한 것이 미국의 FOMC 회의 결과 22일에 네네. 나오는 그런데 우리가 사실 미국 쪽은 긴축을 요즘에는 또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관심을 가졌던 것이 중국이잖아요. 네네네. 중국의 경제 지표가 아직은 뭐 뜨뜻미지근한 것 같은데 이 네. 부분은 어떨까요? 네, 이거는 지금 이번에 물가 지표가 예. 생각보다 잘 안 나와서 그런 건데 그 전에 발표된 차이신 제조 PMI나 네. 국가통계 PMI 보시면은 얘네들은 사실상 중국의 선행 지표거든요. 이쪽들이 이미 올라오고 있다라는 네. 점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 앞으로 나오게 될 3월 달의 주요 경제 지표 또 4월 달까지 5월 달까지 최소 이제 상반기까지 나오는 경제 지표들은 좋은 쪽으로 간다라고 상정해 놓고 대응을 하시는 거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중국 관련주들 시클리컬이나 리오프닝 관련 소비 테마주들 3월 달 이후로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거의 기간 조정을 받는 거지 가격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네.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쪽에서도 지금 기회는 있다라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그렇다면 뭐 화학, 철강 같은 시크릿컬에 더 비중을 둬야 할지 아니면 네. 뭐 리오프닝 쪽에 비중을 둬야 할지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이제 주가 측면이나 진입자리 관점에서 보면은 시클리컬보다는 소비 관련 테마주, 리오프닝 네. 테마주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이번에 양회에서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이 5% 내외의 성장률을 달성할 때 주력을 하는 거는 투자가 아니라 소비 회복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천명을 한 만큼 충분히 이쪽 그 리오프닝 관련 소비 테마주들 지금은 매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에 전략을 미리 세워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뭐 다음 주 전략 그거죠. 네.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분위기가 출렁거릴 거고 이번 주만 놓고 봐도 주 초반에는 분위기 굉장히 좋았었다가 주 후반 들어서는 또 다시 힘들어지고 이런 그렇죠. 장세였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가돌이 양식을 당하고 있는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변동성 장세, 박스권 장세는 3월 FOMC까지는 계속 이어질 거다. 대신에 저는 이 3월 FOMC 이전의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FOMC 이후 증시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 잠재적인 포텐셜은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한지영 연구원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